지금은 제가 정리를 가지고 사업, 교육, 컨설팅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사실 저는 정리를 참 못했던 사람입니다. 네. 제가 정리를 하게 된 이제 큰 배경이 있다면 저는 99년에 이제 직장 생활을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정리에 대해 좀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 아주 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때 어린 시절이지만 나중에 사업을 하고 싶은 그런 이제 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면 누구나 돈을 벌 거라고 생각을 했었죠. 예, 그때는 참 순진했던 것 같아요. 예. 지금 제가 직접 사업을 해보니까 돈을 버는 사람들은 딱 정해져 있더라고요. 아무튼 저는 그때 사업을 해야겠다. 그래서 저는 직장 생활 시작하면서 신입사원이지만 어떤 사업을 하는 게 돈을 벌 수 있을지 고민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제가 앞으로 하고 싶은 그 사업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늘 이제 저의 인생의 이제 고민이 되었던 거죠. 제가 사업이라는 고민을 약 3년 정도 하다가 우연히 서점에서 어떤 책을 발견했습니다. 그 책에는 인생을 행복하게 살거나 원하는 성공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그 방법에 이 정리를 얘기한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사업을 하면 좋겠다라는 좀 이제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전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나중에 그때가 이제 저는 2010년이었는데 10년 정도만 직장 생활 한 다음에 창업을 하는 게 꿈이었기 때문에 그게 2002년이었으면 이제 약 7년, 8년 정도 후에 내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 아이템이 이제 정리가 될 거라고 얘기를 했더니 대부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게 어떻게 사업이 될 거냐, 예, 사업이 될 수 없는 아이템이다. 누가 그거를 돈 주고 맡길 것이고 그리고 그건 사업적으로 풀기에는 좀 너무 모호한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도 저는 이제 그 사업이라는 꿈과 그다음에 정리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매력을 느끼고 2002년부터 정리라는 분야를 정해서 제가 준비를 했었습니다. 저한테 정리라는 아이템을 알려줬던 책은 단순하게 살아라는 책이었는데요. 그 단순하게 살아라 이제 첫 페이지에 저의 이제 목표를 적었습니다. 저는 2010년 정리 전문가라는 그 타이틀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직업을 만들고 싶다 이런 이제 타이틀이었고 목표였고 실제 저는 이제 정리 컨설턴트라는 걸로 이제 타이틀을 바꿨는데 정리 전문가라고 그러면 약간 좀 직업적으로 보이지 않아 보여가지고 제가 컨설턴트를 붙인 겁니다. 네. 미국에는 프로페셔널 오거나이저라는 이제 직업이 1980년도부터 있었고 우리나라에도 이런 직업에 대한 필요성이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했는데 제가 사업을 시작한 지 지금 한 1년 6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사실 작년만 해도 이 일을 시작했을 때는 별로 사람들이 이걸 사업적으로 풀기에 좀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재작년이죠. 재작년인데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좀 지나고 나니까 정리 컨설턴트라는 직업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고 또 찾는 분들도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실제 하는 일은요. 이런 데서 이제 강의하는 일도 하지만 지난 이제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컨설팅을 시작했습니다. 처음 제가 이 사업을 시작하려고 했을 때 주변에 있는 분들이 이걸 돈 주고 맡길 사람이 없을 거라고 하셨는데 정말 없습니다. 여기는 이제 제가 돈 받고 한 게 아니라 어떤 잡지 이제 촬영 때문에 그 자취방을 이제 쓰고 있는 두 명의 여자분 집에 가가지고 제가 정리했던 사진입니다. 제가 하는 일은 이제 공간을 가서 공간을 좀 진단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컨설팅 계획을 수립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 그 여기 살고 계신 분이나 아니면 이제 팀을 데리고 와서 공간을 바꿔주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 공간이 유지될 수 있도록 이제 사후 관리하는 요령도 알려드리고 수납박 같은 것도 알려드리죠. 그런 식으로 이제 하는 일이 컨설턴트로서는 컨설턴트가 하는 일이고 그다음에 사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 분야에 대해서나 이 일에 대해서 잘 모르시지만 앞으로 많은 분들이 이런 컨설팅에 대한 필요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그 동네에 치과가 많아지는 것처럼 정리 컨설턴트라는 직업과 정리 컨설팅에 대한 필요성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알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리를 못하는 사람들을 사실 자주 만나는데 그분들을 만나면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특징을 봅니다. 보통 가지고 있는 정리
어려운 분들, 정리를 못 하시는 분들은 정리되지 않은 공간과 물건, 인생 이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정리를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들의 기준을 스트레스를 받느냐 받지 않느냐. 자, 여러분들도 정리 때문에 받았던 스트레스 경험 있으신가요? 네, 인간이라면 다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스트레스를 계속 안고 살아야 할까요? 예, 이 스트레스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해결할 방법에 바로 정리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간 속에,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간 속의 자원들에 대해서 통제할 줄 아는 능력을 키우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왜 통제를 못하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보통 한 사람이 필요한 볼펜 몇 자나 될까요? 지금 현재 컴퓨터에 업무와 관련된 파일 몇 개 정도가 필요할까요? 너무나 많은 물건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내가 선택하려고 할 때 통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정리를 한다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공간 속에 필요한 물건, 자주 사용을 해야 되는 물건, 사용을 해야 될 물건, 그런 것들을 확실히 구분시켜 가지고 그것들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드는 게 바로 정리라는 활동입니다. 미국에서는 정리를 못하는 사람들을 호딩이라고 부르는데, 이 호딩들을 전문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이 조사해 보니 호딩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특징은 가지고 있는 물건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이유를 보니 주로 밖에서 물건들을 사오는 특징들이 있죠. 그래서 쇼핑 중독자들이 대부분 호딩들을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쇼핑뿐만이 아니라 길거리에 지나가는 쓰레기통을 뒤져가지고 필요할 걸 생각해서 물건을 가져오는 거죠. 그분들이 그렇게 물건들을 쇼핑을 통해서든 쓰레기통에서 뒤져 가져오는 이유는 모든 물건에 무엇을 주냐면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습관 중에 자꾸 무엇인가를 사려고 하는 습관,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들고 오는 습관이 바로 우리가 정리하지 못하는 가장 큰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을 보니까 정리를 잘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제 습관일 수 있는데, 지금 현재 나에게 필요한 물건인지 필요하지 않는 물건인지 선택을 잘하는 사람들이 정리를 잘하는데, 호딩들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물건이 필요한 물건인지 필요 없는 물건인지 잘 구분을 못하고 그런 구분된 물건들을 쉽게 버리지 못한다는, 그래서 호딩들이 가지고 있는 두 번째 습관은 바로 우유부단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정리가 안 된 이유가 내가 지금 통제를 해야 될 자원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일 수 있고, 오히려 가지고 있는 물건들을 계속 밖에서 가지고 들여오려는 그런 습관,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물건에 대해서 이 물건이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 물건인지, 버려야 될 물건인지 사용해야 될 물건인지 선택을 잘 못하는 게 바로 우리가 정리가 안 되는 이유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물건들을 왜 못 버리냐고 제가 여쭤보면 가장 많이 되는 핑계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핑계는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물건들은요, 언젠가 사용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 언젠가 마음이 가지고 있는 물건들을 못 버리게 한다고 합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물어보면 그 물건을 언젠가라고만 생각하지 언제 사용할지 확실한 날짜가 정해져 있지 않거나 그냥 없어지면인지 생길 수 있는 마음의 이 불안 때문에 이 언젠가라는 이 개념을 두는 거죠.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물건들은요, 대부분 내가 가지고 있는 과거와 추억이 담겨져 있는 물건들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 때문에 지속적으로 그 물건들을 있어야 되죠. 물건이 버려지면 마치 나의 과거가, 나의 추억이 지워진 것 같고, 그 다음에 내가 돈 주고 산 물건도 있지만 누군가에게 선물 받은 물건, 그 물건을 받았을 때 별로 기분이 좋지 않아도 왠지 그걸 버리면 선물 준 사람한테 미안하다는 생각, 뭐 이런 것 때문에 물건에 대한 이제 나름대로 의미가 부여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쉽게 버릴 때만 이 정리가 되는데 우리한테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일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물건들의 자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게 정리인지, 무엇을 버려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그게 어려운 분들은 대신 가서 이제 버려주는 일도 하죠. 제가 어떤 교육에서
정리가 안 된 공간들을 이제 사진을 찍어 오면 이제 제가 컨설팅을 해드리는데 이제 그분들이 보내주셨던 몇몇 사진들입니다. 아마 사진들을 보시면 깜짝 놀랄 장면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거의 대부분의 사진들이 마치 우리 집과 같습니다. 네. 자, 어떤 식으로 되어 있죠? 가지고 있는 공간 속에 좁은데 물건의 양이 어떻습니까? 많습니다. 사람들은요, 물건을 그냥 어떻게 두려고 하냐면 눈에 보이는데 두려고 하십니다. 그래야지만 물건이 필요할 때 쉽게 그 물건을 찾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펼쳐 두시는 분들 있죠. 물건을 지금 더 이상 어디다 둘 수 없게끔 물건이 가득 채워져 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어떤 사람들은 자꾸 탑처럼 쌓습니다. 근데 우리가 집에 가면 물건 중에는 쌓아야 될 물건은 거의 없어요. 대부분 물건이 세워져 있어야 된다거나 일정한 장소에 담아져 있어야 되는데 그냥 기속적으로 물건을 쌓는 분들, 그렇게 쌓게 되면 내가 필요한 물건을 쉽게 찾지 못하거나 아니면 사용할 때 좀 불편하기 때문에 오히려 쓰지 않는 경우가 더 많아집니다. 지금 현재 옷장이 터져 계신 분 계신가요? 네, 이런 거를 이제 그 표현하실 때 보통 사람들이 옷장이 토하고 있다라고 표현하는데, 아무리 지금 가지고 있는 옷이 비싼 옷, 좋은 옷, 몇 번 안 입은 옷이라도 지금 공간이 제한되어 있는 공간 속에 옷이 많이 있으면 아무리 비싼 옷이라도 아마 별로 비싸 보이지 않을 거고, 오히려 옷이 해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내가 필요할 때 옷을 또 찾아야 되는데 문득 필요한 옷을 찾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 안 된 집에 가면 이렇게 라벨이 붙어 있는 옷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자,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에는 사실 보이는 공간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공간이 더 위험합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서랍장, 근데 어떤 집에 가면 비밀의 방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절대 그 방을 못 들어가는 방이 있어요. 그 방의 이름을 지을 수도 없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집에 가면 뭐 안방, 작은 방, 아이방 이런 식으로 누가 쓰느냐에 따라서 어떤 목적이냐에 따라서 그 방의 이름이 정해지게 되어 있는데 보통 그런 방이 있는 분들은 그 방의 이름을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옷방이라는 방도 들었고, 보통 이제 창고 같은 경우가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집엔 거의 없는데 그 방을 창고라고 부르시더라고요. 그런 방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공간 속에 있는 물건들이 필요하지 않는 물건들을 보관하다 보니까 쌓다 보니까 이제는 들어갈 수도 없는 방, 실제 못 들어가는 방이 많이 있습니다. 문이 열리지 않는데요. 그런 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곳에 더 위험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냥 평범한 직장인의 사무실입니다. 여러분들 보시기 정리가 필요한 곳은 어딘가요? 컴퓨터 바탕화면이죠. 자, 만약에 여러분들 컴퓨터가 이 정도 상태로 이제 되어 있다. 아마 뭐 저는 이분을 만났지만 여러분들은 만나지 않으신 분이죠. 이분의 바탕화면을 보면 이분이 업무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 어느 정도일지 좀 예측되시나요? 근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컴퓨터라는 아니면 책상 같은 그런 공간도 통제를 못하기 때문에 이 물건들을 통제 못하는 거죠. 그것들이 오히려 스트레스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간 속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들을 통제할 때 통제할 수 있는 방법 첫 번째는 모든 공간 속에 그냥 지속적으로 물건들이 방치되게 하지 않고 물건의 흐름을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 속에는 흐름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계속 인풋만 하는 흐름이 있고요. 정리가 잘 돼 있는 사람들은 필요하지 않는 물건들을 자주 아웃풋을 하죠. 그래서 뭐 사람들이 얘기할 때 정리 잘하는 사람들은 잘 버리는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인풋과 아웃풋의 흐름이 있는 겁니다. 필요한 물건을 제때 사오고 필요하지 않는 물건을 잘 판단해서 잘 버리는 거죠. 일 잘하는 사람들도요, 가지고 있는 공간 속에 주어진 일이 들어오면 구체적인 업무 활동을 통해서 결과를 만들어서 그 일을 아웃풋을 시켜야 되는데 일 못하는 사람들은 일거리가 들어오지만 그 일을 통제하지 못해서 그 일이 흘러가지 못하게 해서 계속 일이 쌓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현재 인풋을 잘하고 있는가 아웃풋을 잘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똑같은 물건들이 계속 공간 속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흐름의 반대말은 순환이라고 하는데
가지고 있는 공간 속에 지속적으로 물건들이 그냥 순환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공간에는 물건의 흐름들이 있어야 됩니다. 한번 들어왔으면 거기 멈추는 게 아니라 나가게 하는 흐름이죠. 아주 유명한 분들의 사진입니다. 첫 번째 사진은 미국의 천재 물리학자라고 불렸던 아인슈타인의 책상이었고, 두 번째 책상은 이제 미국 대통령을 지냈던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책상입니다. 이 두 사진을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통제와 흐름에 대한 개념이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천재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이 죽고 나서 공개된 그분의 이제 책상 사진, 책상, 이렇게 물건에 쌓여 있는 바닥 이런 걸 봤을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진을 본 사람들이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어떻게 천재 물리학자로 불리웠던 사람이 책상을 어떻게 저 정도 상태로 방치하고 일을 했을까? 근데 아인슈타인은 가지고 있는 공간 속에 가지고 있는 물건들에 대해서 통제를 잘 했기 때문에 그 물건들 중에 대부분의 물건들은 사용을 하고 오히려 필요하지 않는 물건을 잘 버렸다고 합니다. 그게 통제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정리라는 게 물건이 계속 이렇게 치워지지 않은 상태, 그걸 정리가 안 됐다기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들을 통제를 잘 하느냐 못 하느냐. 자, 두 번째 책상은 미국 대통령이 아이젠하워가 일을 할 때 아무것도 없는 빈 상태에서 일을 시작해서 일을 마무리할 때도 깨끗한 상태를 유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아이젠하워식 정리법으로 가지고 있는 공간 속에는 책상 같은 공간을 깨끗이 치우고 나서 일거리를 분류를 해서 지금 현재 나에게 필요한 일인지 필요하지 않는 일인지를 구분한 다음에 현재 해야 될 일, 내가 지금 집중을 해야 될 일만 꺼내놓고 일을 하라는 게 이제 효과적인 정리법이라고 하죠. 그래서 저는 지금도 직장을 다니지 않지만 직장 다닐 때도 이제 제 책상은 이제 아무것도 없는 빈 상태였고 지금도 이런 상태에서 일을 합니다. 네. 이런 책상들을 보통 사람들이 이제 기업에서는 이제 퇴사할 사람들이 책상을 이렇게 만든다고 하는데 저는 업무의 활주로가 책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서 하나 둘씩 필요하지 않는 것들을 버리다 보니까 이 정도 상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직장 다닐 때 저의 별명은 정리 대마왕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꾸준하게 정리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가지고 있는 물건들을 통제하고 그 다음에 업무가 잘 흐를 수 있는 공간을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공간이 연출되었습니다.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될 대상은 딱 두 가지인데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 그 다음에 가지고 있는 자원들을 통제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그 일과 자원들이 통제될 수 있도록 흐름들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건 중에 필요하지 않는 물건들, 그 다음에 내가 지금 내 물건 아니지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줘야 될 물건들, 그런 것들을 잘 선택하셔가지고 그 물건들을 이제 버리는 게 바로 정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건에 대한 선택을 잘하는 게 정리 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물건들 중에 필요하지 않는 물건들을 버리시는 겁니다. 제가 이제 컨설팅을 가서나 그다음에 사람들에게 정리하는 방법을 알려줬을 때 가장 많이 하시는 게 이제 필요하지 않는 것들 버리시는 거죠. 이런 물건들이 사실 쉽게 버려지지 못하지만 가지고 있는 물건들 하루에 한 개씩이라도 잘 선택해서 그런 것들 버리다 보면 이 공간이 지금은 그런 모습이 아니겠지만 시간이 좀 지나면 공간에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습관을 만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물건들을 하나둘씩 버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건들을 치울 때 여러분들 가장 친하게 지내셔야 될 건요, 쓰레기통입니다. 이제 연말이 가기 전에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공간 속에 있는 물건들, 불필요한 물건들을 버리시기 위해서 커다란 쓰레기 봉투나 쓰레기통에 필요하지 않는 물건 한번 꺼내서 버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실제 이런 거를 많이 버리셨던 분들이 인풋과 아웃풋의 통제가 참 힘들었지만 시간이 지나서 정리하는 습관이 길들어지면서 공간 속에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지금까지 작년부터 진행했던 버리기 프로젝트를 제가 운영하고 있는 카페에서 가장 많이 실천하신 분의 사진입니다. 그분이 이제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제 올려주신 건데 수백 가지가 넘는 물건들을 버리고 나서 그분이 이 카페에 올린 글이 있습니다. 그 글이 좀 충격이었는데요. 물건을 아무리 버려도 크게 달라져 보이지 않는다. 근데 버리고 나니까 희한하게 예전에는 가지고 있던 습관이 필요한 물건을 자꾸 사오는 습관이 있었는데 필요하지 않는 물건들, 나에게 선택되지 않아야 될 물건이 어떤 물건인지를 잘 알게 되고 그런 물건들을 사오지 않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공간 속에 필요하지 않는 물건들을 정리하셔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들을 더 채워 넣을 수 있는 빈 공간, 빈 책상,
빈 옷장 이런 것들을 만드시면 여러분들이 그 물건들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공간의 주인이 될 겁니다. 실제 7시간이라는 시간을 컨설팅을 해가지고 이제 공간이 확 바뀌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보통 기적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사실 기적을 이제 혼자 만든 게 아니라 7명이서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혼자 정리하시기보다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친구들이랑 같이 딴 데서 어디서 이렇게 즐거운 시간 보내는 것보다 같이 정리하는 시간만큼 참 즐거운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집 정리도 해보시고 사무실 책상도 한번 정리해 보셔서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인생 속에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물건 속에 가지고 있는 물건의 주인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행사를 진행하시는 분들이 이제 오거나이저라고 부르시는데 저도 직업이 오거나이저죠. 미국에서 프로페셔널 오거나이저죠. 이제 여러분들도 인생과 공간을 정리하시는 오거나이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